아디다스는 약간 광기어링 콜라보를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하고, 나이키는 곧 죽어도 결국 나이키가 주인공이야. 근데 뉴발란스 콜라보를 볼 때마다 항상 느끼는 건데, 오히려 뉴발란스는 전 역행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안녕하세요. 예, 오래간만에 인사드리죠. 업글 채널에서 제가 잡다한 사람들로 인터뷰를 했었던 쭈닌 삼촌 허준입니다. 제 컨텐츠가 또 재밌게 많이 반응을 얻어가지고 이렇게 좋은 기회 얻어서 또 한 번 더 출연하게 됐는데요. 근데 오늘은 또 저 혼자가 아닌 익숙하지 않은 얼굴이 한 명이 있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 다니고 있는 조경환입니다. 저희가 왜 오늘 같이 하게 되었을까요? 저랑 준이 형 원래 평소에 좀 어느 정도 취향이 좀 비슷한 면이 있어서 항상 만나면 이런저런 얘기를 되게 많이 나눴어요. 문화 전반적인 이야기부터 단순하게 최근에 쇼핑했던 얘기까지 일상적인 얘기도 되게 많이 하고 이런 거 좀 잘 아는 편이었던 것 같은데, 최근에 준이 형이 이제 업글이라는 채널에서 브랜딩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하시게 됐는데 누군가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떤 부분이라도 조금이라도 디벨롭되고 좀 흥미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좀 편하게 해봤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에서 같이 유튜브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브랜딩에 대해서 제가 먼저 이야기를 했었고, 오늘 얘기하는 게 뭔가 브랜딩에 대한 강연 막 이런 것처럼 생각하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실 건데, 사실 그보다는 프렌들리하게 저희가 좋아하고 영위했던 문화들, 그 안에서 경험했던 것들을 기반으로 그냥 브랜드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좋아했던 것들을 통한 이야기들을 하려고 이렇게 자리를 하게 됐어요. 오늘 얘기할 브랜드는 바로 뉴발란스입니다. 이 뉴발란스라는 브랜드를 그냥 가만히 앉아갖고 이야기만 드리면은 좀 재미없으실 수도 있어서 형이나 저나 둘 다 뉴발란스 운동화 많이 사고, 형이 좋아하는 취향이 있고 제가 좋아하는 취향이 있어서 어차피 뉴발란스 이야기 할 거면 이게 뭐 부피가 큰 것도 아니니까 집에 있는 거 조금씩만 들고 와서 하나하나씩 얘기 한번 해보자. 이래서 운동화를 몇 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갑자기 옆에 신발이 생겼네요. 야,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 좋습니다. 내가 너무 많이 찍었잖아. 맞습니다. 따라오라고. 네. 원래 뉴발란스라는 신발 자체는 가지가 좀 불편하신 분들의 그 보행을 좀 도와주기 위해서 탄생한 브랜드예요. 근데 이게 뉴발란스라는 이름 자체에서도 좀 뭔가 느껴지는 게 새로운 밸런스, 새롭게 밸런스를 잡아준다는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 창립자가 어떻게 해야지 그런 신발들을 잘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저희가 좋아하는 거 있죠? 치킨의 다리를 보니까 얘는 이렇게 해가지고 잘 서 있는 거야. 어떻게 이렇게 해서 지지를 땅에다가 잘 걸어 다니지? 그래서 그 아치형 발 모양에서 착안을 해서 이 뉴발란스라는 브랜드의 시초를 만들게 되었고, 사실은 이게 신발 브랜드라기보다는 깔창 브랜드였죠. 그렇게 해서 탄생을 하면서 편안함을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이제 뉴발란스라는 브랜드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뉴발란스 운동화 생각보다 런닝화들도 그렇고 신는 사람들의 편이나 이런 편안함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이 들어있는 신발이라는 생각이 항상 많이 들어요. 실제로 뉴발란스를 좋아하는 가장 큰 이유는 편안함 때문이거든요. 사실 나이키의 에어솔도 되게 좋아하긴 하는데 그거보다는 어떤 뉴발란스가 오랫동안 만들어온 엔캡이나 이런 솔들이 되게 저는 좀 편안하다고 느껴요. 각자 스포츠 브랜드들이 있잖아요. 그 스포츠 브랜드들이 지향하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좀 그런 데서 오는 뉴발란스 그 말씀 주신 그런 내용들이 좀 저는 그러니까 좀 연결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나이키는 제가 뭐 이 전 유튜브에서 얘기했지만 나이키라는 이름 자체가 니케에서 승리라는 것을 모티베이션을 했고, 완전히 그 경기의 승리를 위한 최상의 퍼포먼스를 위한 제품들을 만들어내잖아요. 사실상 아디다스도 그런 비슷한 결로 가고, 뉴발란스라는 러너들을 위한 편안한 정말 그 러닝을 할 때, 사실 스포츠라기보다는 취미생활에 가깝죠. 러닝이라는 게 그쪽에 더 포커싱이 돼 있다 보니까 오히려 착용자의 그 안락함에 더 집중했던 브랜드가 아닌가. 똑같은 스포츠웨어 브랜드인데 그게 그 한결의 차이가 뭔가 다른 사람들한테 감성적으로 좀 많이 다가왔고, 그래서 이 뉴발란스를 좋아하는 사람들 보면은 제가 느끼기에는 되게 뭔가 화려하고 막 이런 것보다는 조금은 수더분하고 자신의 취향을 좀 더 잘 파악하는 분들이 조금은 뉴발란스에 큰 관심들이 좀 많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이 뉴발란스라는 브랜드가 되게 미국 아저씨 느낌 주는 브랜드이긴 하잖아요. 조금 더 어떤 올드하고 고리타분한 느낌을 주는 브랜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근데 왜 이게 이 브랜드가 왜 아저씨 브랜드가 됐을까요? 그거 왜라고 생각하세요? 저 사실 키가 큰 편이 아닌데 어렸을 때는 이렇게 조금 더 커 보이겠다고 깔창도 껴보기도 하고 옛날 말로 깔롱 부린다고 하면서 구두도 신고 막 그랬는데, 이게 점점 나이가 먹을수록 결국 귀결되는 건 편안함이야. 심지어 이 코로나 시대 이후에 그 원마일웨어가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미친 듯이 스웨 팬츠가 거의 이제 일상이 됐잖아요. 스웨트에서 이제 벗어날 수가 없어. 옛날처럼 막 그런 구르카 팬츠 막 배까지 올라오는 막 그런 것도 입을 수도 없고, 청바지도 힘들어. 클래식이 좀 이제 힘들어졌죠. 사실 편안한 걸 자꾸 찾게 되고 뭔가 그런 것들에 가장 니즈가 있는 사람이 사실상 아저씨들이다. 저도 좀 비슷하게 생각하긴 하는데, 이 브랜드를 유명하게 만들었던 유명 인사들이 아저씨였던 것들도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처음에 이제 구글
991을 되게 좋아했던 스티븐 잡스라던가 사실 이 신발이 이제 빌 클린턴의 런닝화로 되게 유명했던 1500이죠. 저는 컬러웨이도 있다고 봐요. 뉴발란스를 상징하는 그 시그니처 컬러, 이 그레이 색깔. 얘네들은 GR이라 표현하죠. 뉴발란스의 신발을 사실 때 GR 돼 있으면 이게 거의 오리지널이다. 근데 저는 뉴발란스 컬러 중에서 사실 제일 좋아하는 컬러웨이는 이 컬러예요. 이 그레이에다가 보라색이랑 핑크색 섞여 있는 거. 원래 998에 그 카니에 웨스트가 옛날 유나이티드 에러랑 협업했던 건가? 그 컬러웨이를 너무 갖고 싶은데 사실 리셀가도 너무 세고 매물도 별로 없어. 일본에서도 실제로 그 신발 가격이 진짜 비쌌죠. 근데 이건 키트라는 브랜드에서 협업해서 그 컬러웨이를 오마주에서 나오는 모델 그 컬러웨이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너무 갖고 싶었던 컬러웨이라서 이거로 만족하면서 되게 잘 신고 있어요. 이건 또 뉴발란스 990 V3 모델인데 실제로 이거 인스타그램에서 되게 많이 신으시죠? 생각해보니까 저희가 저 나름대로 제가 좋아하는 모델들 위주로 가지고 오긴 했는데 이 스토리텔링에 있어서 993이라던가 992 같은 시그니처 모델을 안 가져온 게 조금 아쉽네요. 그거는 저도 그 생각 했어요. 근데 왜 안 가져왔겠어요? 이게 이제 잘 되면은 언젠가 이 뉴발란스를 한 번만 우려먹으면 안 되잖아요. 사실 다 첫 경험이라는 게 있잖아요. 뉴발란스를 아마 분명히 경화님도 어느 때 처음 어떤 모델로 만나게 돼서 이걸 입문하게 되는 그 첫 경험들이 있는데 첫 경험 때문에 이제 평생의 팬이 되는 사람도 있고 다시는 그거 못 쓸 브랜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이 첫 경험이 무엇인지가 저는 되게 궁금해졌어요. 제가 뉴발란스를 처음으로 되게 좋아하기 시작했던 게 확실하게 991이었어요. 991? 네. 이 991이 이제 20주년 모델이에요. 흰색인데 이 누벅 소재에다가 조그마한 앵컬러가 딱 네이비색으로 되어 있어서 그레이와 네이비 컬러로 투톤으로 이루어진 20주년 신발인데 이걸 제가 되게 사고 싶어서 40만 원 가까이 크림에서 샀던 진짜요? 모델이에요. 예. 그래서 슬픈 이야기인데 이걸 너무 갖고 싶어서 급한 마음에 이거 분명히 이 신발은 가치가 더 높아질 것이다 라는 생각에 37만 9천 원 정도 잊을 수가 없는 가격이죠. 체결이 됐던 처음에 이제 파란색 스웨이드랑 이제 노란색 스웨이드 모델을 샀었어요. 그리고 브라운 누벅 그리고 카키 누벅 이렇게 해가지고 4켤레 정도로 991이라는 신발을 사기 시작했는데 그 운동화들은 진짜 아껴서 신어서 지금까지 신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많이 들어요. 비 오는 날도 출퇴근용으로 신고 회사로 출퇴근하면서 신발을 너무 많이 상해서 다 버렸어요. 사실 오늘 제가 들고 온 신발 중에서도 991이 두 모델이나 있어요. 이건 에이미언도르랑 콜라보했던 모델이고 이거는 최근에 팔라스랑 콜라보해서 가장 핫한 신상 중에 하나인데 저도 991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992, 993에 비해서 훨씬 더 편안하게 느껴지고 잘 신었거든요. 특히나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좀 솔이 원래 다른 991에 비해 조금 더 말랑한 느낌도 있고 어퍼에 있는 이 가피 부분이 되게 큰 메쉬로 돼 있잖아요. 헐기설기 돼 있어서 이제 훨씬 더 같은 991에서도 착용감이 훨씬 더 좋았어요. 사실 991을 참게 되는 이유는 편안함. 그러니까 이 991은 사실 그 디자인적인 부분에서는 사실 저는 991의 쉐입보다는 사실 990의 쉐입을 더 좋아하긴 하는데 991은 되게 990보다 더 편안함이 있더라고요. 항상 신을 때마다 이 신발 신고 나갔을 때 오늘 좀 많이 걸어야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의 업을 할 때 하루 종일 미팅이 있다든지 아니면 외부로 오늘 일정이 많은 날은 신발을 할 때 약간 991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나고 991을 첫 경험을 하셨고 처음으로 제일 좋아했던 건 991이었고 그 다음으로 좋아했던 게 USA, UK 라인, 메이드 라인에서 이제 두 번째 이 메이드 라인은 영국이랑 그리고 미국에 이렇게 두 개의 공장을 놓고 미국에서 만드는 모델들이 있고 그리고 영국에서 만드는 모델들이 있어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991이 대표적으로 제가 영국에서 만들고 있는 모델로 알고 있고 영국 공장에서 만들 때 이거를 다 한 조각조각을 다 한 사람이 만든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국 공장 얘기 잠깐 하자면은 얼마나 그 자부심이 있냐면은 여기 보면은 이 영국 공장의 위치랑 이 공장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사실 신발 박스 안에다가 요 안에다가 하는 것 이 안에 하는 이 공정 하나도 원가의 상승률에 되게 영향이 되거든요. 여기뿐만 아니고 이 박스 안에도 프린팅이 많이 들어가 있을걸요? 여기 그 공장 모양이 또 이렇게 보여지는 거. 이렇게 공장 모양을 보여주면서 뉴발란스가 이 영국과 미국이란 메이드 라인에 대한 그 자부심이 엄청 대단하구나. 여기서 뉴발란스의 브랜딩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재밌는 게 대부분 생산지가 우리나라 도메스틱 브랜드도 그렇잖아요. 처음으로 시작하면은 처음부터 중국 공장을 끼고 하는 사람들 많지 않아요. 왜냐면은 대형으로 생산해야 되고 MOQ, 그러니까 최소 MOQ가 되게 높기 때문에 중국 생산 못하고 한국 공장들을 하면서 이렇게 생산을 하고 하는 식인데 옛날 브랜드라고 전혀 다르지 않았을 거거든요. 어느 순간에 미국의 금리라든지 아니면 인건비가 너무 올라가면서 이 생산하는 것들을 더 원가 절감과 그다음에 효율성을 위해서 약간 터키라든지 다른 나라들로 이렇게 보내서 생산한 거잖아요. 오히려 뉴발란스는 전 역행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얘네가 당시에 그 오너가 투자를 안 받고 외부 자본 없이 그 가족들이 운영하는
회사였대요. 이게 되게 좋은 게 뭐냐면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어. 내가 만들고 싶으면 만들 거고 만들기 싫으면 안 만들 거고 내가 100원에 팔고 싶으면 100원에 파는 거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때 그래서 다른 데는 다 중국으로 해야 된다 했을 때 이 사장님은 그게 싫었대. 아닌데 난 미국에서 만드는 게 더 좋고 난 가까이서 이렇게 컨트롤하는 게 너무 좋은데 해서 그래서 메이드 인 USA 고집했던 거고 언젠가는 근데 회사가 더 커지면서 이제 중국을 생산하기 시작하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 의학적인 용품이었던 거잖아요. 그런 일을 했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명맥을 유지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 프리미엄 라인을 이렇게 고집하고 계속 유지해 올 수 있었다는 게 되게 좀 좋은 것 같긴 해요. 남들은 똑같은 뉴발란스 신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쨌든 이 신발을 봤을 때 남들은 몰라주더라도 나는 UK나 USA 라인을 신었다. 이런 게 또 스스로에게 주는 만족감 같은 게 조금 있다. 그러니까 저는 비교하고 싶은 브랜드 나이키의 조던이랑 얘기를 하고 싶은데 조던도 이렇게 시리즈가 1부터 해서 계속 있잖아요. 근데 이 조던의 변화한 역사는 우리나라 그 소나타와 닮았어. 페이스리프트가 되고 완전 풀체인지가 되는데 그때마다 모양이 계속 바뀌어서 아이덴티티를 찾을 수가 없었어. 그러니까 조던이라는 이름 말고는 사실 저는 1에서 2 넘어가고 2에서 3 넘어가고 하는 게 너무 다 다른 신발처럼 느껴졌거든요. 근데 이 뉴발란스의 모델들은 뭔가 그 아이덴티티를 계속 유지하면서 갔단 말이야. 근데 그게 저는 되게 좋아. 브랜딩을 하는 사람도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뭐 지키고 싶었던 자기네들만의 그 아이덴티티가 있었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신발마다 노력하는 게 너무 보였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또 저한테는 또 이게 뉴발란스를 더 좋아하게 되는 이유를 만들어 주기도 했죠. 그 다음으로 이제 997이 사실 998이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방금 얘기했던 게 딱 그 정확한 레퍼런스 중에 하나죠. 얘가 7, 8입니다. 거의 옆모습 비슷하게 생겼죠? 앞모습도 아마 거의 비슷하게 보일 거예요. 저한테는 굉장히 느낌 비슷한 신발이긴 한데 네이밍으로는 1밖에 차이 안 나는데 얘는 N캡을 썼고 그리고 얘는 앞조브솔을 썼어요. 일단 솔부터가 달라졌고 저는 998이 이 N이 되게 작아서 좀 좋거든요. 997의 N 로고가 좀 큰 편이고 그리고 얘네 둘 다 USA 다 메이드 인 USA잖아요. 되게 비슷하게 생겼는데 다른 매력이 있는 신발이다. 그 다음으로 이제 제가 아까 굉장히 오래 신었다고 했던 이 1500. 이 1500이 좀 다른 신발이랑 좀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이 N 로고가 자수로 되어 있어요. 이게 이뻐요. 맞아. 그래서 저는 이 신발이 되게 좋습니다. 제 나이랑 거의 비슷한 신발로 알고 있어요. 처음에 한 88년, 9년? 이 정도 때 나온 신발로 알고 있고 되게 오래된 이 N캡이 사용된 모델인데 그래서 되게 좀 딱딱합니다. 이 아웃솔 자체가 30년 전에 개발된 신발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금도 신으면 되게 딱딱해요. 근데 저는 막상 오래 신어보면 실제로 발의 피로도가 가장 적었다고 느꼈던 신발이어서 이 모델은 실제로 친구들이랑 이탈리아 여행 가고 할 때 가지고 가서 되게 잘 신었다. 그리고 진짜 인기 없는 모델인데 1700. 이거는 지금 새 제품인데 약간 발렌시아가의 트리프레스가 나오면서 이제 어글리슈라는 용어가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사실 저는 그 어글리슈라는 단어를 쓰기 전에 진짜 어글리슈는 저는 뉴발란스라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1700 이 모델이 한국에서는 진짜 매니아층이 적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게 아마 요즘 신으면은 사람들 진짜 좋아할 거예요. 왜냐면은 약간 그 어글리 슈즈의 특징은 뚱뚱하고 좀 뭔가 둔탁한 맛이 있는데 이게 통큰 바지랑 그렇게 잘 어울려. 유틸리티 팬츠 같은 데 신으면은 상당히 상성이 좋을 모델이고 유틸리티 팬츠 같은 데다가 컨버스 신으면 좀 약간 빈약해 보이는 이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신발에도 적당히 두툼하고 이런 느낌이 있어야 되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모델들이 좀 잘 어울리지 않나. 제가 처음 뉴발란스를 접했던 거는 고등학교 1, 2학년 때 정도였고 애들이 오치살 신기 시작했어. 옛날 분들은 아마 아실 건데 막 강북룩, 강남룩 해가지고 강남 보면 뭐 그런 면바지 같은 거 폴로 셔츠에 그런데 막 뉴발란스 아니면 막 팀버랜드 그런 워커 같은 그림 같은 게 있은 것처럼 좀 공부 잘하는데 부유한 집에 애들이 신는 그런 느낌의 신발이 574였어요. 근데 그들이 신으면서 항상 얘기하는 느낌이 뉴발란스 너무 편해. 그 친구가 얘기한 거를 듣고 걔 거를 신어봤는데 너무 편한 거예요. 574가 뉴발란스 이게 좋은 거구나. 그래서 엄마한테 쫄라서 내 백화점에 가서 샀는데 가장 비싼 모델을 선택했어요. 그때 당시 그게 바로 MT580 MT580 였던 것 같은데 그렇게 살아오다가 군대를 갔다가 오고 나서 스티브 잡스 신발로 유행을 하기 시작했어요. 스티브 잡스 신발이래 하고 막 그 강동원도 신고 우리나라 연예인들이 많이 신으면서 993이 저한테는 완전 뉴발란스의 이미지를 바꿔놓은 신발이었어요. 이게 사실 뉴발란스는 근본 중에 근본이라고 생각이 되는 모델인데 990 완전 초창기 모델이죠. 990이라는 이름 자체도 천점만점에 990점. 자기네들이 너무 강력하게 이 제품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갈고 만든 했던 거였고 그때 당시에 운동화 가격으로서 상상도 못할 99점 몇 달러라고 했던가? 100달러 정도 했던 걸로 기억하고 그게 지금 가격으로 하면 거의 뭐 5, 60만 원? 저는 그 오치사랑 사실 이게 뭐가 다른가 싶었었거든요. 근데 그냥 이런 디자인이 갖고 싶었는데 발매했는데 이뻐서 그냥 샀었어요. 근데 너무 편한 거야. 그래서 아웃솔을 봤더니 비브람 소리네?
근데 이게 처음 나왔을 때부터 비브라미언지는 잘 모르겠어요. 비브라미였을 거예요. 이게 고무가 앞과 뒤가 있거든요. 근데 그 고무의 질감이 또 달라요. 그때는 30년 전에 이런 것들을 계산해서 이 신발을 만든 거고. 이것도 아웃솔이 앞쪽이랑 뒤쪽이랑 다르죠. 이게 색깔이 다른 게 다 이유가 있어요. 모션 컨트롤 디바이스라고 이제 이게 어쨌든 런닝화 기반으로 나온 신발이라 축이 이제 뒤틀리는 걸 막아주기 위한 플라스틱 구조물이죠. 맞아요. 뛸 때 신발이 움직이는 것들 이렇게 막아주기 위해서 얘가 딱 잡아주는 그런 것들로 나온 건데. 뉴발란스 신발의 뒤축이 대체로 다 단단하죠. 튼튼하죠. 네. 이제 V2가 있어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신발 전체를 통틀어서 저는 990 V2가 가장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신발 시리즈를 되게 아끼기도 하고, 이게 헤리티지라는 게 사실 되게 웃긴 게 그걸 유지하기가 제일 힘들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그거를 뭔가 그 비슷한 결들을 계속 꾸준하게 이어오고 있고, 지금도 그걸 보여주고 있고, 하이브에 올라와서 어느 정도 지금은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지만, 예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거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던 시절에 되게 꾸준하게 계속 주구장창 내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거는 거의 고집이라고 보거든요. 제가 좀 아쉬운 점은 이 뉴발란스라는 브랜드도 헤리티지가 있고 무시하지 못할 어떤 역사가 있는 신발들인데 나이키 조던 같은 신발에 비해서 대중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그게 좀 아쉬워요. 왜냐면 사실 여기 있는 대부분의 신발들을 막 많게는 40년까지 되어 있고 이게 40주년 모델이니까 오래된 신발들이 있는데 그런 게 좀 알려지지 않은 게 아쉽다. 그래서 요즘 이제 또 유명한 팔라스나 카라트나 뭐 에임이나 이런 키스나 이런 브랜드랑 콜라보를 하게 되는 이런 과정이 전 되게 멋지다고 생각하거든요. 역사를 가지고 있는 브랜드와 지금 시대의 트렌드를 이끌어가는 브랜드가 콜라보를 해서 신발들이 나온다는 게 되게 의미 있는 일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뉴발란스를 보면서 느끼는 게, 아디다스는 약간 광기 어린 콜라보를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하고, 나이키는 곧 죽어도 결국 나이키가 주인공이야. 근데 뉴발란스 콜라보를 볼 때마다 항상 느끼는 건데, 그레이 컬러가 이게 되게 색깔적으로 매력이 없는 컬러잖아요. 나이키는 막 원래 컬러웨이가 너무 화려하니까. 근데 이게 저는 도화지라고 생각해요. 컬러 몇 개만 살짝 바꿔가지고 완전 아이덴티티가 완전 다르게 되는 모델들이 나오는 거야. 이런 미친 컬러, 그러니까 뉴발란스에선 상상하기 쉽지 않은 컬러웨이거든요. 팔라스니까 되는 것. 결국은 뉴발란스 제품이거든요. 근데 같이 협업하는 애들을 돋보이게 하면서 이 백업이 너무 잘 되니까, 예를 들어 감초 같은 조연들이 있어야지 그 영화도 그 주연들이 더 살고 이런 것처럼 그런 역할을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브랜딩적인 자기네들의 포지션들에서 명확하게 알고 있고, 자기네들이 약간 나서서 깎이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을 통해서 다른 브랜드를 이렇게 우쭈쭈 해주면서 자기도 같이 올라가. 그런 걸 지금 준이 형님이 말씀하신 거 어떤 부분에서 느끼냐면은, 똑같은 세 개의 991인데도 이 팔라스 콜라보는 뒤에 지금 에이스라고 써있죠. 오른쪽 신발에는 PLA가 써있을 거고 해서 합쳐서 팔라스가 되게끔, 이제 얘는 이제 991 써있을 거고 아마 A 모델은, 그리고 얘는 이제 2001이라고 써있죠 아마. 해서 똑같은 991 기본 베이스 도화지에다가 어떤 브랜드랑 같이 콜라보를 하느냐에 따라서 적당히 색과 자기네 맛을 입혀서, 이 신발은 분명히 뉴발란스 N 로고가 들어가 있지만 팔라스의 신발이기도 해 라는 걸 좀 보여주는 걸 뉴발란스가 잘한다. 약간 브랜드를 더 알아가고 경험할수록 사실 그 미세한 디테일의 차이가 되게 매니아들을 환장하게 만드는 저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의 경험담인 거고, 사실 여기서 막 뉴발란스는 1900 몇십 년대에 나와가지고 막 이런 얘기를 하지는 저희는 않을 거고. 운동화를 좋아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아웃핏을 중요하는데 이 신발이 되게 정점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누군가의 눈에는 다 똑같은 신발일 수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신발을 계속해서 사고 아직도 경험할 게 계속 남아있다는 게 좀 재밌기도 하고. 다음번에도 뭔가 이 업글이라는 주제에 맞게 얄팍하게 업글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지식들을 가지고 재미있고 좀 친근하게, 그 다음에 공감할 수 있는 브랜드 스토리 혹은 저희의 경험에 대한 스토리들을 좀 더 풀어드릴 수 있는 기회를 잘 준비하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뉴발란스라는 주제로 저희가 생각했던 이야기들을 재밌게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